네, 개장 이후 30분 정도 지났고요. 현 구간에서 가장 뜨겁게 반응하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한 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엠비엔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현재 시장 상황을 좀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양시장 상승 출발하고 있어요. 이 삼성전자도 우려와 달리 상승이긴 한데 폭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오늘 시장 체크해 주시죠. 오늘 시장 아침 딱 시작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야, 좋은 이야기가 없다 이거였어요. 네, 맞아요. 최근에 들어서 경기 침체와 관련된 이야기, 거기다가 반도체 이야기, 굉장히 일단 시작부터 안 좋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만 다행히도 오늘 현재 시장은 좋은 상승분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 부분이 시장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모멘텀보다는 지수 플레이의 영향이 조금 더 강하다라는 점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일 기준으로 미장에서 또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12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채권 금리의 진정세 덕분에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굉장히 이 반등은 나오지만 아직 모든 이 부담감을 지어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아직도 1,400원 위에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지금 일단 외국계들의 포지셔닝 변화를 잘 봐야 할 것 같은데 어제부터 특이적인 모습이 외국계에서 풋옵션에 대해서 이제 선물 옵션은 콜옵션과 풋옵션이 있죠. 상방과 하방과 관련해서 하방 풋옵션에 대해서 매각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풋옵션에 대한 비율을 떠넘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 구간에서는 외국인들의 포지셔닝만을 좀 쫓아서 흘러가는 증시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의 장점이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지금 가격이 저렴하다잖아요.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외국계 내에서는 이런 가격적인 컨트롤도 충분하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현황 보시면은 코스피의 외국계들 오늘 현물 그리고 선물까지 동시 양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그러면은 중간에 꺾이기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좀 우상향할 가능성을 지켜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지금 선물 기준으로 누적이 8천억밖에 안 됩니다. 원래 좀 시장이 안정적이거나 내지는 과도하게 좀 반등이 강하게 만들 때 외국계에서 2.5조에서 3조까지 확대 매수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아직 기술적인 반등 시도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서 오늘 증시는 좀 특이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소형주들이 강하지 못하고 대형주군들 위주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트레이딩은 좀 천천히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부담감을 모두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우상향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슈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반도체 이슈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새벽에 미국의 대중 추가 수출 제재가 나왔는데 우려했던 여파보다는 영향이 적은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관련 이슈들 오늘 시장에는 어떤 영향 줄까요? 반도체 이슈들이 어제 기준으로 개별 종목들까지 엄청 많았어요. 네. 진짜 엔비디아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이제 주문량을 40%가량 줄일 거다라는 소문입니다. 소문도 있었고 어제 또 SMCI와 관련된 뉴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HBM과 관련된 뉴스까지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방향성에 발을 맞춰야 하는가가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HBM 수출 규제 같은 경우에 저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 중국과의 기술 격차 내지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간의 이 기술 격차가 아직 좁혀지진 않았어요. 보시면은 SK하이닉스의 지금 특히나 엔비디아의 수출 비중 같은 경우 이미 스케줄이 다 꽉 차 있습니다. 문제 될 것 없어요. 근데 아쉬운 점은 그거죠. 과거에 우리나라가 중국, 미국, 양국에 안정적으로 수출 확대를 진행하면서 성장세를 가져왔었다면은 이제는 온전히 북미향에 좀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SMCI가 이제 최근에 회계법인 이슈로 또 상장 폐지 가능성까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어제 기준으로 내부 감사 결과 일단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도 그에 따른 영향으로 좀 반등이 함께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제 기준에서 미장이 M7 종목군들 특히나 대형주군 위주의 반등이 나오면서 그간의 중소형주 특히나 일론 머스크 트레이딩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드론, 양자 이런 중소형주들이 좀 조정폭을 보이면서 이런 대형주군으로 다시 매물이 쏠리는 형태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오늘 그런 흐름이 마찬가지인 형태로 쫓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 구간 내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눌릴 구간은 일단 기술적으로 다 눌린 상황이고 지금부터는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는 겁니다. 반도체 업황이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25년도 2분기까지 내지는 레거시는 내년 내내 안 좋습니다. 내년 말까지 레거시는 안 좋다는 평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HBM은 단기적인 가격 조정 가능성이 내년 2분기까지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다시피 증시는 언제나 6개월 선행 구조라고 우리가 항상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지나고 2분기쯤이면은 연말 지나면은 단기 바닥권을 형성할 가능성도 우리는 노려볼 필요가 있어요. 계절성 지수 요인권으로 현재 12월 그리고 내지는 1월까지는 그래도 크리스마스 랠리와 관련된 좋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단기적인 반등 시도를 노리는 방향성으로 가셔야 하고 반도체들 오늘 특히나 이수페타시스 이슈도 굉장히 좀 컸습니다. 네. 유상증자 다시 검토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상승분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일단 전체적인 추세를 바꾸는 뉴스는 아닙니다. 큰 틀 뉴스는 아직도 안 좋기 때문에 이 반등 시기를 노려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수페타시스도 차트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이스페타시스 오늘 중 일단 7%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 뉴스 때문에 쏟아졌었던 자리가 11월 8일 이때 3만 원 라인이요. 근데 이 갭을 메꿔주지도 못합니다. 단기적인 반등 모멘텀을 가져가고 그냥 전체 시황이 안 좋고 지금 당장 국내 증시 내 수급이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분이 이렇게 저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면은 정리하고 나가는 형식을 지금 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스페타시스 일단 엔비디아와 반도체주들 반등 가운데 함께 좀 반등할 시도 가능성은 열려 있으니까 오늘 만약에 오늘 고가 24,300원인데 이 고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다면은 갭상승 구간까지 다시 한번 시도해볼 가능성은 열려 있으니까요.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대응하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이 변하진 않았지만 단기적인 반등을 노려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이슈는 화장품을 자세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 수출 데이터가 일일자로 나왔는데 수출이 역대 최대라면서 환호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쪽의 성장률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눈에 띄었는데 그렇다면 이 다국적으로 넓혀가고 있는 화장품 기업들 주목해보면 좋은 걸까요? 다국적으로 이제 화장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좋냐? 아니면은 만드는 기업이 좋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줬었던 연유 중에 달러 환차익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식품주, 화장품주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수출 확대폭도 K 하면서 우리가 K 푸드 그리고 K 이제 뷰티 K 드라마, K 엔터 이러면서 다 수출 확대를 했잖아요. 그에 따른 연속적인 효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북미 수출량이 되게 중요합니다. 뭐 일본 수출, 중국, 유럽향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북미향 수출이 높은 종목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근데 이제는 트럼프 시대잖아요. 트럼프 시대다 보니까 이 화장품 섹터도 관세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챙겨가야 될 거는 그럼 판매량이 늘어나고 수출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은 생산량은 어떨까요? 생산량도 같이 늘고 있다는 거겠죠. 우리가 바이오 섹터에서 바이오 시밀러들 승인 건수에 대해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CDMO는 괜찮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럼 화장품 쪽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ODM 섹터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ODM, OEM이라고 하면은 국내에서 한국 화장품 제조가 있습니다. 오늘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 7%가량 반등을 만들고 있어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주가 자체는 굉장히 저렴한 위치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현재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이 회색 라인이 30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기 저항대 지지 라인입니다. 지금 현재 30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해주면서 7%가량의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오늘 고가 위로 안착을 한다면은 이 ODM, OEM 쪽 추가적인 환율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현재는 높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화장품 제조와 같은 ODM 섹터들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요. 다른 종목들도 하나 같이 보실게요. 코스메카 코리아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중에 6.5%가량 강한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300일 이동평균선 단기적으로 이탈을 했습니다만 오늘 고가 위로 안착하면 다시 장기 이동평균선 위로 안착하는 흐름세를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요. 화장품 관련주들 보실 거면은 ODM, OEM 쪽을 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하나로 토니모리까지 볼게요. 토니모리도 보시면은 오늘 5%가량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코스메카 코리아나 한국 화장품 제조에 비해서는 주가 자체가 30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완전히 데드크로스가 나온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 만큼 좀 안정적으로 버티고 있는 한국 화장품 제조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 앞으로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 이제 겨울철에는 좀 이제 보습 쪽을 많이 쓰죠.
이제 또 봄철 금방 또 지나갈 겁니다. 다음 봄철 준비하고 여름철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은 또 K뷰티 또 금방 올라올 가능성 더 높으니까요. 지금 굉장히 저렴한 주가의 이 화장품주 그리고 워렌 버핏도 화장품 관련주 특히나 우리나라의 올리브영과 같은 종목을 담았다는 얘기가 있다시피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화장품 관련주 저가 구간에서 한번 매집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환율 상승의 지속 가능성이 있는 만큼 ODM 섹터 주시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세 번째로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네이버 수급이 끊이지 않고 있고 카카오가 어제도 5%대의 강한 상승이 나와줬거든요. 이 네카오가 최근 한 달 동안 시장이 무너질 때 오히려 수익을 내기도 했는데 요즘 주목받고 있는 AI 소프트웨어주 상승세 지속할 수 있을까요? AI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화랑인 것 같아요. 네. AI 바이오도 있고요. AI 게임도 있고요. 그리고 뭐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뭐 인터넷 이 전반적으로 이 섹터들이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바라봤었던 단기성 트레이딩 종목들과는 다르게 좀 천천히 하루에 2%, 3%씩 계단식으로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자, 이 종목들을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피처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최근에 GDP 논란 그리고 금리 연속금리 인하의 진위가 어디 있냐 경기 침체가 아니냐라는 의견을 내비추면서 경기가 굉장히 불안한 이야기가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깔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터넷과 뭐 게임, 엔터 이쪽들이 그럼 어떤 거냐면은 경기 둔감주입니다. 경기 둔감주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AI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한 스푼 더하면서 경기 둔감주로서 회피성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완전하게 경기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왜? 네이버나 카카오의 주된 수입원이 어디입니까? 광고입니다. 광고기 때문에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바닥권 잡고 돌리는 구간은 일단 왔다는 거죠. 저는 카카오보다는 일단 네이버를 더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에 너무 분사기업 형태로 많이 쪼개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주가 내에서 주가 가치성으로만 따진다면은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네이버를 한번 보시면은 네이버 수급을 한번 보실게요. 네이버 수급창입니다. 지금 외국계에서 보시면은 11월 달부터 꾸준하게 지금 빨간 거 보이시죠? 가운데. 개인들 관심이 없어요. 외국계만 계속 삽니다. 그러면 이게 과거에 어떤 모습이 보였었냐면은 비슷한 종목이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였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70만 원대일 때 개인들 관심은 하나도 없었고요. 외국계들만 계속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급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안정적인 섹터로 지금 찾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예시적으로 AI 소프트웨어주들 같은 경우에 뭐 마음 AI나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바이오 쪽을 연관 붙은 것 같은 경우는 좀 성장성을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우리나라에서 AI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보안주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알약, 알소프트, 그리고 V3 이런 섹터인데 보안 섹터 내지는 우리나라의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 좀 착안을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좀 저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터를 제외하고 그리고 이제 게임까지입니다. 게임까지 이 연관성으로 많이 보셔야 되는데 우리 아나운서님, 우리 게임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네. AI 중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빠르게 올라온 AI가 어떤 건지 혹시 아십니까? 그 알파고 아닌가요? 그렇죠. 요새는 챗 GPT라고들 많이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 그쵸. 알파고입니다. 알파고 뭐예요? 바둑 더 썼던 AI예요. 바둑이 뭡니까? 게임입니다. 그래서 그쵸. 게임 섹터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금 도피처와 함께 안정적인 수급세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주들의 상승세에 게임주들까지도 함께 탑승을 하고 있으니 좀 이게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는 섹터라고 좀 생각을 해요. 쉽게 뭐 게임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연관성으로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 상승분이 좋습니다.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봤었던 게 M83이라는 종목이에요. M83 같은 경우에는 양측을 다 가져갔습니다. 어떤 양측이라고 표현하는 거냐면은 M83 같은 경우에는 중국 컨텐츠 VFX 그러니까 중국 보시면은 무협지 좋아하시잖아요. 무협지 하면은 그냥 칼 그냥 이렇게 내비는 게 아니라 막 기공 막 하면 막 쓰면서 막 멋진 모습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다 3D 그래픽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 3D 그래픽, VFX 기술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컨텐츠 부분에다가 최근에 XAI, 일론 머스크까지 붙이면서 게임까지. 그래서 지금 개인들이
좋아할 만한 이슈 두 가지는 다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제한적인 모습 내에서 제한적인 수급으로 상승세를 만들 수 있는 이런 M83 같은 종목들이 강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콘텐츠, AI 소프트웨어 이쪽을 관심 있게 추가적으로 더 큰 상승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트레이드에 몰려있던 자금이 지금 게임주로도 몰리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탑픽 기업도 게임주 안에서 보면 좋을까요, 매니저님? 오늘도 저도 그래서 일단 게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게임주의 관심도가 높지는 않을지언정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난 게임주 모르겠다 하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드님들 있으시면은 아들한테 물어보라. 네, 그러면은 쉽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 종목도 아드님들이 좀 좋아하실 종목을 가지고 나왔어요. 오늘은 현재가 13,930원에 편입하도록 하고요. 넥슨 게임즈라는 종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전일 기준으로 기관과 외국계들의 수급이 눈에 띄는 유입세를 만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넥슨 게임즈, 게임 퍼블리싱 하는 회사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NC소프트가 제일 유명한 게임사겠지만 저는 넥슨도 최근에 많이 유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퍼스트 디센던트라는 신작 게임의 기대감으로 굉장한 주가 상승을 만들었기 때문인데 지금 현재 이 넥슨 게임즈의 주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저렴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넥슨 게임즈가 3년 전에 비트코인을 1,000억 원 가량 매수를 했고요. 그 3년 전에 투자한 금액이 지금 2,000억이 넘는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공한 투자라는 거죠. 그럼 넥슨 게임즈의 장점이라는 거는 안정적인 현금과 그리고 지속적인 IP 투자에 있습니다. 지금 일단 이 넥슨 게임즈 내지는 게임주들이 가져가고 있는 가장 좋은 뉴스가 EU에서 DMA 독자법과 관련되어 가지고 앱마켓이라고 해서 우리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 카카오 다운받고 네이버 다운받고 우리 MBN 어플 다운받고 하시는 그 앱마켓에서 수수료가 원래 30%였습니다. 근데 EU에서 그걸 독점법으로 이거 잘못됐다라고 수정하라고 해서 17%까지 낮췄다는 거죠. 근데 북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반독점과 관련된 소송이 줄지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럽에만 인하를 할까요? 전체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서 현금 결제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이 밸류업 가치 대비해서는 충분히 아직도 저렴한 금액이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25년도에는 이 게임주들의 신작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25년도에 슈퍼바이브, 프로젝트 RX라는 신작들이 있는데 이 슈퍼바이브라는 게임이 최근에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져가는 종목입니다. 게임을 안 하시더라도 리그 오브 레전드, 페이커, 이상혁 이런 이야기는 뉴스에서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였다라고 하면서 보셨을 텐데 그 게임사에서 나온 개발진들이 만든 신작을 이번에 넥슨 게임즈에서 퍼블리싱을 하기 때문에 좋은 성장세가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격 전략 설명드릴게요.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 최근에 아직도 저평가 구간에 진입해 있고 오늘 기준으로 5일선 위로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꾸준한 성장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단기 300일 리듬 평균선 저항대인 16,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2,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주 꾸준한 성장세와 더불어서 머스크 트레이드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넥슨 게임즈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장 직후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한 번에 살펴봤는데요. 오늘 짚어본 내용들도 잘 체크하셔서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도주 투자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두운 거리를 나 홀로